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생각력이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어느 회사에서 10대가 선호하는 운동화 색상을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조사하려고 한다. 방법 1. 10대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방법 2. 10대 중에서 임의로 택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네, 첫 번째 방법 1 같은 경우는 10대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하면 선호하는 운동화 색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방법 1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방법 2는 10대 중에서 임의로 택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걸리는 장점이 있겠지요.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방법 1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방법 2는 임의로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돌실험, 정구의 수명조사와 같이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뽑아서 조사하는데요. 이거를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하여 만든 집단을 표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하는 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을 뽑아서 하는 조사는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조사하기 위해 뽑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네, 모집단 그리고 표본의 크기, 추출 용어를 알아야겠지요. 전수조사, 표본조사까지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전수조사, 전체를 조사하는 것, 전수조사입니다.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표본조사입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조사하기에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 추출이라고 합니다.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말하세요 되어 있네요. 1번 타이어 수명조사. 모든 타이어 수명을 조사하면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표본조사가 적당합니다. 적합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 이거는 전부 검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전수조사겠지요. 과일 당도 검사. 마찬가지로 모든 과일을 검사하면 판매할 수 있는 과일이 없게 되므로 표본조사가 적합하지요. 우리나라 총인구조사. 전부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전수조사입니다.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도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바탕으로 그 표본만으로 모집단의 특성, 즉 평균 또는 표준 편차 등을 추측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두 하기보다는 특정한 연령대 그 중에서 일부 집단을 뽑아서 표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면은 해서 우리가 전체 집단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뽑을 때 특정한 연령대에서만 표본을 추출한다면 만약에 뭐 60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추출한다면 그 표본은 우리 모집단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하루 평균 수명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추출해야 합니다. 표본 조사의 목적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도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바탕으로 그 표본만으로 모집단의 특성, 즉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추측하는 데 있습니다.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추출해야 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미 추출된 표본을 임의 표본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는 난수 제비뽑기, 난수 주사위, 난수표 등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컴퓨터의 난수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어느 농구장에 입장한 3,000명의 관중 중에서 행운권 당첨자 10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 추출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그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네, 여기 맨 끝에 양 끝점에다가 1과 3,000을 넣고 그 다음 드래그를 해서 10명 추출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우리 반에서 5명의 학생을 임의로 추출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1번부터 23번까지면 23명까지 해서 우리 어디까지? 셀 5명이니까 5까지만 드래그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추출하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때 복원 추출은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거니까 모두 독립시행입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우의 수 차이점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되어 있어요. 그럼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과 동시에 2개 추출하는 방법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있는지 한번 그 차이점을 각각 구해 볼게요. 1개씩 복원 추출한다. 첫 번째 5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5가지죠. 복원 추출이면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다시 5개가 됐으니까 또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5가 되는 거고요. 비복원 추출은 첫 번째는 5개가 있는데 넣지 않았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4개 중에서 1개 뽑는 거죠. 그래서 20개가 돼요. 경우의 수가. 동시에 2개를 뽑았다. 뭐죠? 5개 중에 2개 동시에 뽑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1, 5 곱하기 4 돼서 10개. 그래서 동시에 2개를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입니다.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과 동시에 뽑는 거, 이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생각나기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오존의 살균력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음은 어느 지역에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오후 2시에 측정한 오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5일 동안 오존 농도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평균은 5일이니까 5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해서 5분의 0.024 더하기 0.046 더하기 0.0091 0.045 0.034 이걸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0.048 나옵니다. 이 일을 이미 추출하여 평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9일하고 11일 이렇게 이틀 한번 이미 추출해 볼까요? 그래서 9일과 11일의 오존 농도 평균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틀이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 0.046과 0.045 더해서 2로 나눠보면 0.0455 나옵니다. 단위는 ppm이죠? 네,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쓰지 않을게요. 3번은 이에서 구한 평균을 다른 사람이 구한 평균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 한번 8일하고 12일, 8일과 12일 임의를 추출해서 한번 오존 농도 평균 구해 볼까요? 그러면 이틀이니까 2로 나누고요. 8일 0.0249 12일은요 0.034니까 이거 평균 구해보면 0.029가 나와요. 그럼 어때요? 표본을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지고 있죠?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각각 기호로 m과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나타나지요. 이때 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추출을 해요.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으면 그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라고 해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면 표본의 평균이니까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라고 하고 이거를 x바, 그 다음 s제곱 s라고 써요. 여기 시그마가 그리스 문자로 소문자 s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알파벳 문자 대문자 s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 그 다음에 x에 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표본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x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표본의 평균, 모평균 요걸 많이 사용하지만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줄 거예요. 여기 볼까요? 그렇다면 아까 표본을 잡았잖아요. 그 표본을 n개 잡았죠. 그래서 x1부터 표본을 아까 x2 이렇게 해서 xn개까지 표본을 추출했잖아요. 그럼 이거의 평균 x바라고 놓는다 그랬죠? x바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다 더한 다음에
n개니까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에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표본의 분산이죠. 표본의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편차들의 제곱한 걸 다 더한 다음에 원래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n-1로 나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야 되고, 정확한 거는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통계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모분산과 표본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누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표본 분산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생각력이 문제에서 봤듯이 표본 평균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x바의 확률 분포,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2, 4, 6, 8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해볼게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2, 4, 6, 8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요. 그럴 때 x에 대한 확률은 2가 나올 확률 4개 중에 1개니까 4분의 1, 4가 나올 확률 4분의 1, 6이 나올 확률 4분의 1, 8이 나올 확률 4분의 1, 그 전체 1이 되잖아요. 이거는 2, 4, 6, 8이 전체, 이거는 집단이니까 이게 모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평균을 모평균, 이거의 분산을 모분산, 이거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을 구해보면 m은 m 어떻게 구하죠? 각각 곱해서 각각을 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6 곱하기 4분의 1, 8 곱하기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4분의 2, 4, 6, 8 다 더하니까 결국 4분의 20이 돼서 얼마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리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모분산은 어떻게 쓰죠? 네, 우리가 분산 어떻게 구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죠. 그래서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6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8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아까 5였으니까 5의 제곱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4분의 4 더하기 16 더하기 36, 64잖아요. 여기에서 25를 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4분의 120인가요? 그러면 살아남으면 30이니까 30에서 25를 빼면 5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그래요. 복원 추출. 그런데 복원 추출할 때 크기가 2니까 2, 4, 6, 8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크기가 2인 표본 X1, X를 복원 추출해서 그 복원 추출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2개를 뽑을 건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표본 평균의 일단 표본 평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크기가 2니까 2개를 뽑아보면 되겠죠? 2, 4, 6, 8 2, 4, 6, 8 이렇게 2개를 뽑아서 이거의 평균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2 더하기 2의 평균이니까 2가 되죠. 그 다음 2하고 4를 더하면 6이니까 6의 평균 3이 되고 2하고 6을 뽑았어요. 그럼 2개 평균은
8이니까 4가 되죠. 2하고 8을 뽑았으면 10인데 평균이니까 5가 되겠지요. 이번에 4하고 2를 뽑으면 6이니까 3이 되고요. 4하고 4를 뽑으면 그의 평균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이니까 2로 나눠서 4가 되고요. 여기 5가 되고 여기 6이 되겠지요. 이제 6하고 여기 4 되고 5, 6, 그 다음 얼마일까요? 7이겠죠? 여기가 5, 그리고 6, 7,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두 개를 복원 추출했는데 이거에 평균을 x 바라고 놨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죠? 평균은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확률은 지금 전체 몇 개예요? 여기 전체가 16개죠? 16분의 2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지요. 3은 몇 개 있나요? 2개 있지요. 4는 3개 있고 5는 4개 있고 6 3개, 7 2개, 8 하나니까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이 두 개를 복원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본 거죠.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해서 그거의 분포표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봐요. 이게 표본 평균이 x 바잖아요. 그거의 평균 써볼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지요.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이걸 한번 각자 해보세요. 5가 나왔대요.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니까 네, 이건 어떻게 구한다겠죠? 각각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 계산해 봤더니 2분의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원래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모평균이 5였고 모분산도 5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더니 평균은 값이 같아요.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됐죠?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더니 복원 추출이에요. 했더니 분산이 어때요? 2분의 5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과 같지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뭘로 나눈 거죠? 네,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크기가 3인 표본, 그러니까 3개를 뽑아가지고 복원 추출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방법을 알면 이렇게 굳이 다 안 풀어봐도 알겠지요. 크기가 3인 표본이에요. 그거의 평균 어떻게 써요? 원래 평균과 같겠지요. 그거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뭘로 나누면 되죠? 크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인 5가 되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모분산을 크기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라겠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네,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산에서 루트 씌우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모 평균이 10이에요.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3이에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의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아까 m이 10이고요. 시그마가 3이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10 써주면 되겠지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였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이 25였죠. 시그마가 3이니까 제곱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25분의 9가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 표본 평균의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겠지요.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평균이 860이에요. 그럼 m이 860인 거죠? 표준 편차가 60이면은 시그마가 60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36가구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럼 n이 36이겠죠?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m가 모평균과 같다겠으니까 860 그대로 쓰면 되겠지요. 네, 단위 그램이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분산을 먼저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이 60이잖아요. n이 36이죠. n이 36이니까 36분의 6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6으로 약분해 볼까요? 또 약분되니까 3분의 5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라겠으니까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된다겠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 풀었네요. 네, 여기가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n분의 그럼 여기도 다 지워야겠어요. n분의 36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60 곱하기 60이잖아요. 여기 잘못됐죠. 네, 그러면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100이 나오네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분산해서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100이 되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루트 36분의 시그마 60이었죠? 6분의 60 해서 그냥 바로 10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평균은 860g이고요. 표준 편차는 10g이 되겠습니다.